1984년 10월 독일의 조용한 시골 마을. 한 남자가 죽기 직전 단 하나의 단어를 남깁니다. 그 단어는 의미를 알 수 없었고 그의 죽음 역시 끝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는 YOGTG.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독일 범죄사에서 가장 기묘하고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귄터 스토리라는 평범한 한 남자의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마지막 여정을 추적합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 며칠은 알 수 없는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의문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을 깊이 파고들어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단어 YOGTG의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과연 귄터 스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그를 둘러싼 어둠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순간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당시 34세였던 귄터 스톨은 독일의 촉망받는 식품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하던 무렵 그는 직장을 잃은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점점 불안정하고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길한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들이 날 죽일 거야. 하지만 그가 말한 그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불길한 예감은 단순한 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림자를 암시하는 것이었을까요? 그의 가족과 지인들은 스톨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며 병원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말이 실제 어떤 위험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깊이 우려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스톨의 편집증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1984년 10월 25일 밤 11시쯤 귄터 스톨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이제야 알았어. 마치 오랜 시간 헤매던 미로에서 출구를 발견한 사람처럼 혹은 어떤 중요한 진실을 깨달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의 얼굴에는 강렬한 감정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고 아내는 그 순간의 스톨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기억으로 회상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종이 한 장을 꺼내 알 수 없는 문장을 적습니다. YOGTG. 이 단어를 적은 직후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의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아내에게 큰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스톨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망설임 없이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의 한 술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잠시 후 그는 스스로 일어나 괜찮다고 말하며 술집을 떠납니다. 이 장면은 스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정말 괜찮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외부의 압박감 때문에 괜찮은 척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때부터 그의 행동은 더욱 설명할 수 없게 변합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차를 몰아 어릴 적 살던 고향 동네로 향합니다. 왜 그는 가장 불안한 순간에 가장 익숙한 장소를 찾아갔을까요? 이 행동은 그의 내면에서 어떤 절박한 심리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이 끔찍한 일에 연루되어 있으며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매우 위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은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지만 한밤중이라 자신이 직접 도울 수는 없다며 부모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여성은 스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늦은 시간에 타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를 직접적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톨이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다고 합니다.
귄터 스톨은 고개를 끄덕인 뒤 부모의 집 방향으로 차를 몰고 떠납니다.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날 밤 스톨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다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조언과 그로 인한 행동이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었던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1984년 10월 26일 새벽 3시경, 독일 하겐 인근 45번 국도. 두 명의 트럭 운전사가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진 숲속으로 추락한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그 차는 귄터 스톨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상태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사고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차 안에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귄터 스톨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나체 상태였고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타박상과 열상 등 여러 부위에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그에게 말을 걸자 그는 힘겹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4명의 남자가 나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입니까? 귄터 스톨은 고개를 젓고 짧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의식을 잃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동시에 수사관들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귄터 스톨은 끝내 숨을 거둡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을 남겼으며, 사건은 즉시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는 곧 수많은 의문에 부딪힙니다. 부검 결과 그의 치명적인 외상은 차가 추락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는 다른 장소에서 이미 큰 사고를 당한 뒤 의식을 잃은 채 차에 실려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부검 결과는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스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현장 근처에서는 히치하이커를 봤다는 제보도 나왔지만 그들의 정체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스톨의 차량에는 그가 말한 4명의 남자 외에도 다른 인물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차량에서는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4명의 남자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나 애초에 그들이 차량 내부에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당시의 수사 기술로는 미세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4명의 남자는 기록 속에만 남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는 스톨의 마지막 증언 외에는 어떠한 물리적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아 수사팀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의 쪽지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YOGTG. 이 단어는 독일어가 아닙니다. 약어도 회사명도 공식 코드도 아닙니다. 수사관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경로를 조사했습니다. 독일어 사전, 암호 해독 서적, 지역 방언, 심지어 당시 유행하던 은어나 속어까지 수많은 자료를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숫자 6이 섞인 Y56TG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이것이 특정 지역의 은어이거나 암호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스톨이 평소에 좋아하던 라디오 방송국의 콜사인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의미는 단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사건의 핵심이면서도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귄터 스톨이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귄터 스톨이 편집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YOGTG 역시 의미 없는 신어이거나 그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단어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스톨의 불안정한 행동과 그들이 날 죽일 거야와 같은 발언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실제 외부의 위협이 아닌
그의 내면에서 비롯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고 이전의 의심스러운 외상과 4명의 남자라는 마지막 증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이동 경로를 이유로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합니다. 만약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해도 그의 몸에 남은 상처와 마지막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뜩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차량이 발견된 장소의 특성 또한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타인의 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은 명백한 해결 없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도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수사 기법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많은 장기 미제 사건들이 새로운 단서와 기술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YOGTG 사건 또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울리 카이저 조사관은 증거물에 보관된 DNA를 통해 언젠가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이는 YOGTG 사건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를 품게 합니다. 귄터 스톨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독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는 죽기 직전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 하나의 단어로 남았습니다. YOGTG. 그것은 경고였을까요? 암호였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마지막 생각이자 절규였을까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단어는 여전히 침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귄터 스톨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미스터리한 진실의 끝없는 탐색을 상징합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아직 풀리지 않은 미해결 사건의 아득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어쩌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존재하며 모든 의문이 명확히 해소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미스터리를 파헤치려는 인간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귄터 스톨의 마지막 말이 거짓이었든 혹은 절실한 진실을 담고 있었든 그것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남자의 비극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속에서 진실을 찾는 인류의 영원한 투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YOGTG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